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희도 놀라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도 보니까, 이렇게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중에 가상자산 부자들이 이렇게 많아? 이게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전혀 신고를 안 했다는 점. 이게 맞습니다.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의 올해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라고 하는 설명의 기간이 너무 짧았지 않나. 그래서 혹시나 이 시간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당장 이게 상속이라든지 증여할 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네. 상속세나 증여세, 뭐 하여튼 세금을 내려고 할 때 그 물건을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객들이나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팔아야만 그걸 낼 수 있거든요. 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를 그냥 계속해서 하지 말아볼까? 뭐 어떻게 되든지 그냥 음성적으로 이용할까? 이런 유혹이 계속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해외 금융계좌로 신고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상자산이 과연 금융자산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란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외 금융에 포섭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텐데 한 2, 3개월 정도의 텀만 주고 바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좀 문제가 있고 과태료 부과 수준도 총액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다 비율적으로 매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제일 먼저는 신고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네네. 네, 그리고 나서라도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네. 그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과태료와 관련해서 뭐 재량 범위가 과세 당국이 재량 범위가 있으면 과세 당국에서 충분히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는 그걸 마련해서 그거를 한시적으로 정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과세 당국과 대응을 하는데 과세 당국에서도 뭐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거 같잖아요. 그런 지침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침이 필요하다. 요거를 좀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시행령이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못한다.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과태료는 또 행정소송으로 이게 과태료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법원에서 또 감면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뭐 기한을 놓쳤는데 뭐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조 단위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경우에 뭐 1조를 갖고 있는데 10%를 내라고 하면 1,000억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곱하기 보유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매물로 던졌을 때 전혀 그 가격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과태료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고 실제 그게 뭐 자산으로 우리 부동산과 같은 자산 혹은 예금 자산과 같이 그냥 비율로 곱해서는 되지 않고 아마 뭐 급등락도 있고 실제로 이게 뭐 10%가 매물이 일시적으로 출회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있는지는 좀 추산을 해서 과태료 감면을 받아야 되는 행정소송도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그냥 세무서에만 문의를 해보면 원칙적인 대답밖에 사실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가 뭐 결정권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 과태료 소송을 뭐 한두 분만 가지고 하기에는 법원이 보기에도 아유 너무한 특수한 경우지 이렇게 또 바라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지금 신고 결과 9월 달에 나왔고 이제 몇 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 신고 기한까지. 네. 신고 기한 이후로 지금 바로 넘어서 이제 과세 당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놓친 분들이 또 단체로 수정 신고를 빨리 하고 그거에 따른 과태료 감면을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 뭐 행정소송까지 가는 거를 일단 권유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쪽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해외 금융 계좌로 가상 자산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놓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을 하나 만들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야지만 어느 정도 그 논리적인 그 설명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뭐 과세 당국에서도 좀 이거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테고, 그리고 뭐 법적 대응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좀 줄일 수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13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평균 77억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엄청 많은 분들도 있고 그 밑에 신고를 안 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뭐 본인이 보시거나 아니면 보고 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하면은 주변에 또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필요성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모이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채굴하는 분들이 참 문제인데요. 채굴해서 거액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걸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넣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방법은 업비트나 우리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만 신고 의무가 사라지니까. 근데 그 경우에 자금 취득 출처를 뭐 어떻게 채굴했는지 그런 걸 조금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그럼 채굴 했을 때 이제 세무 당국에서 너 이거 자산 취득했을 때 그리고 채굴하는 과정에서 세금 제대로 냈냐? 요 조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응을 미리 해야만 이 취득한 자산을 온전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드려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과태료 지금 납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신고해야 되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한 번 더 문의 주셔서 시점은 언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해외 코인베이스, 뭐 OKX, 바이낸스 등의 해외 거래소에 5억 이상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나 지금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이제 콜드 월렛에 가지고 있던 분, 그 중에서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로부터 메타마스크로 옮겨왔던 분들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을 꼭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